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성입니다. 미세먼지나 라돈, 성면, 전자파. 참 익숙한 단어인데 그 의미가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생활환경 또 근로환경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유해인자들이죠. 오늘은 이 유해인자와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파법 개정안,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또 산업안전보건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좋은 일 있으셨더라고요. 네, 네. 사회적 약자 또 소외된 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많이 하신 공로로 공동선 의정 활동상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네. 과분한 상인 것 같은데 수상 사실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은 네. 않았어요. 특히 국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늘 이제 때만 되면 얘기는 하지만 사실 국회 내에서 주요한 이슈로 정치 이슈로 다뤄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회적 약자가 곧 정치적으로도 발언권이 가장 약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일을 하지만 벽에 부딪히고 늘 좀 죄송하고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맺혔었는데 상을 받으니까 그런 만감이 교차했고요. 그러나 더 네, 잘 정진해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 가볼 텐데요. 네. 그 휴대전화를 오랜 시간 직접 대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뇌종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이 유해 전자파와 관련된 법안, 이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입법 배경이 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쓰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입니다. 아주 최근 일인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파와 뇌종양 간의 어떤 인과관계, 인과성이 네.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예. 이제 일단 전자파가 건강에 어떤 기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 입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전자파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뇌종양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결과가 있으니 사전주의적 예방 차원에서 각 국가가 전자파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권고를 한 것이죠.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 그랬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자파 기준도 특히 취약한 영유아의 이런 차별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요. 833mHz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 전 국민의 전자파 어떤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의미는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는 100배까지도 높은 그런 수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가장 건강 민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이 전자파 기준을 훨씬 낮도록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네.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서부터 이제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법을 발의했고요. 이후에 이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준이 많이 다른가는 차차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모두 뇌종양에 걸리진 않지만 그렇죠. 뇌종양에 걸리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수가 휴대전화 많이 쓰시는 분이었다라는 인과관계 말씀해 주신 거고. 꼭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전자파. 각종 전자파에 많이 그렇군요. 노출된 분들이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여론은 아주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좀 의외네요. 사실 아이나 또 노약자의 경우는 그 전자파 노출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네. 한 가지로만 한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만 해외에서는 여기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유럽 국가들이 전자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이제 아파트, 사무실 같이 폐쇄된 공간에 좀 더 강한 기준치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학교, 병원, 놀이터 같이 이런 민감 계층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공간을 네. 더 강화된 기준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학교 놀이터 그리고 그 일반 주거 지역, 주택가가 있는 지역들도 네네. 전자파로부터 더 어떤 그 한층 강화된 그 관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던데 프랑스는 만 14세 이하 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그 규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 14세 이하. 네, 그러니까 와, 우리 중2 정도 되는. 그렇죠. 네. 저희 초등학생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그 어떤 그 소통 창구로서도 네. 이제 학교만 가게 되면 핸드폰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문제는 이 전자파를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네.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환경부에서 이거를 환경유해인재로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뿐 아니고요. 애기가 울면 네. 우는 거를 요새. 좀 못 울게 하기 네. 위해서 휴대전화로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엄마 아빠들도 많이 아주 계시거든요. 많으시죠. 네. 좀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이때는 아이들의 네. 뭐 시각에도 너무 좀 자극이 되지만 네네. 전자파의 위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의원님께서 이제 파악하신 우리나라 전자파에 대한 보호 정책은 좀 미비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뭐 그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국회 의정 활동으로서도 많이 지금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첫째로 산업 그 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을 맡고 있는 부처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분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히 이런 산업계의 어떤 그러니까 규제가 강해지면 피해를 보는 일차적으로 산업계 네. 좀 입장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없고 사실 무책임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 이제 외국의 사례는 이렇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전자파가 왜 그런 질병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뭐 질병의 기전이랄까요? 이게 아직 입증이 안 된 건 맞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만 네네. 결과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WHO도 이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예. 안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사전 예방적인 그 원칙으로 법 정책을 입안하라고 권고를 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산업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네, 예. 그거를 쓰는 것은 좀 아. 비과학적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답변을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도 하고 있는 정도로 네. 너무 어떤 세계적인 그 기준과 그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야 된다가 네. 될 때까지는 아니군요. 하면 좋다에는 반응하지 않았군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가 입증될 때까지는 최대한 위험에서 우리 회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네. 위험한데 그냥 우리 영유아들, 국민들의 건강을 이제 네.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네, 거죠. 영유아에 대한 네. 전자파 노출 기준을 아주 낮춰서 네.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 부분에 무선 기지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전자파 영향을 계속 그 측정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를 정기적으로 네.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자체장이 이 지역의 전자파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오라고 지정하는 어떤 지역에 네.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셨죠? 네, 제가 뭐 예전에 국정감사 통해서나 서울시 내에도 지하에 묻혀 있는 초고압 송전 선로들이 있습니다. 네. 보이는 송전탑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송전탑인데 네. 그런 그 송전선로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우리 그 통상 기준치보다 아주 높은 전자파들이 검출이 된 걸 제가 한번 이렇게 네. 뭐 폭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그 지하 송전선로의 차폐 시설, 그러니까 전자파 차단한 시설들을 해서 주변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전파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봤고요. 네. 이제 다른 두 가지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네. 사실 이
조용한 암살자라는 닉네임까지 갖고 있던데 미세먼지, 네, 예. 초미세먼지까지. 초미세먼지. 요새 미세먼지 예보도 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이번 그 두 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입법 취지 먼저 여쭙지요. 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네. 문제는 여기도 그 다른 그 WHO가 권고하고 뭐 세계 OECD 뭐 주요국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관리 기준보다 네. 대한민국 경우 그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아, 너무 관대하군요. 네, 관대한 이유가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 다른 나라보다는 2배가 높지만 그 정도 관리 기준을 하더라도 실제 그 기준에 도달하기에 쉽지 않다. 그런 현실적인 그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한 관리 기준이다. 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외국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있냐 없냐로 본 게 아니라 이 정도 기준을 달성해야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이 없다라는 네. 건강 영향이 반영된 기준이거든요. 네.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뭐 2배 이상 폐나 호흡기가 강인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준 높게 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 이거는 페널티가 그 벌칙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환경부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더 강하게 해나가는 것뿐인데 네. 왜 그 기준마저도 다른 나라보다 2배 높느냐.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어떤 내용을 넣냐면 네.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뭐 대기, 소음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네.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 영향 이제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요 정도 기준을 지켜야지만이 건강에 대한 영향이 없겠다. 요 기준을 잡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산업계의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을 중심을 두고 관리 기준을 만들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그 환경 기준이 앞서도 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2배 높다. 정도. 훨씬 네. 높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그 수치나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좀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네, 네. 그럼 이해가 더 되실 텐데요. 네. 일단 그 WHO 권고 기준하고 그 대한민국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네. 지금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연평균 수치, 일평균 수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네. 보시다시피 이 2배 이상씩 그 차이가 그러네요. 나고 있죠. 연평균 WHO는 10, 한국은 25 이렇게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뒤에 건강 영향 설명을 보시면 그 WHO 권고 기준 때보다 사망 위험률이 9%나 높다라고 한국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아이고 저런.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네. 이게 WHO 권고 기준이니까 그럼 이 권고를 다른 나라들은 잘 따르고 있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과 일본은 35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네. 캐나다는 30 마이크로그램, 호주는 25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뭐 가장 낮은 나라도 WHO 권고보다는 높거나 같은 그런 수준인데 한국만 지금 사실 그 네.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 앞에는 지금 이런 조처가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정부가 좀 사과해야 될 이런 네.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혹시나 좀 그 제가 정부를 편드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가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워낙 인구 밀도가 네. 높고 또 차량 운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네. 뭐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미세먼지가 나올 요인들이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고려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그 관리 기준을 낮췄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네. 그 벌을 받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죠. 네네. 관리 기준은 어쨌든 건강 영향에 이제 그 건강 영향이 없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같은 그
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비해서 대기 이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뭐 주변국 특히 중국 이런 상황보다는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준을 높이 관리하는 나라들이 그럼 어떤 실천을 수반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높은 걸 어떻게 막냐? 만약에 수치가 높은 날이 되면 큰 공장이라든가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이런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요. 차량 운행도 최대한 줄이도록 또 국민들에게 하고요. 그런 노력을 수반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높다고 예보만 들었지 내가 차 운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면서 수치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정부로서도 약간 명분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뭐 냉정하게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요 미세먼지 부분은 아직까지 너무 체계도 없고 잘 대처 못했다는 이런 좀 시인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하고 정부에서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줄 거라고 그런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각각의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요, 그 환경유해인자의 그 관리 기준을 정할 때 다른 요소들 개입함 없이 건강에 대한 영향을 우선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 환경 기준이 강화되었을 때 이런 뭐 정책 방향에 따르는 뭐 산업계와의 조율이라든가 뭐 기술 개발 이런데 이제 그 뭐 어떤 산업계의 비용만을 좀 뭐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랄까요? 이런 그런 부분만을 지금까지 고려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로는 다시 재발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이거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요. 사업주가 자신이 어떤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장시간 실내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랬을 때 마스크라든지 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N95라든가 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전 장비들, 보호구들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즉각 좀 통과가 돼야 아주 기본적인 조치인데 이런 부분부터 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각각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재정적인 지원이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법안들은 아니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체 어떤 사업장은 아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러한 어떤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단은 그 정부가 어떻게 환경유해인자의 관리 기준을 정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수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산업계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은 되지만 저는 산업계도 이제 기본적인 이런 어떤 국민 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하자는 취지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제적 논리만 따질 것들이 아니라 또 그런 산업계의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국민들의 건강이라면 좀 같이 지켜나가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폐의 건강이 다른 나라의 두 배 건강하다 이거 아니라는 그렇지 것이 않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다 그러한 관리 기준을 두고서도 기업 활동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요. 향후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자 하는 다른 법안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통과 주력하는 법안이야 많겠지만 최근에 이런 뭐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그 출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이런 환경 보건의 문제, 특히 영유아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덩달아 많아지고 그런 입법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구멍이 많다는 걸 그렇죠. 좀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예를 들자면 최근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인수공통질병이라고 하지요. 네. 이런 질병들은 메르스를 막아낸다고 해도 이후에도 계속 발생이 될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그 야생동물을 이제 수입할 때 검역 절차가 매우 그 구멍이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검역본부에 이제 4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지나가는데 다 눈으로만 이렇게 정밀 검사를 안 하고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고요. 네. 그중에 그 정밀 검사를 한 게 딱 2마리, 따오기 2마리를 검사를 했다고 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 이제 청와대에 선물을 한 따오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반대로 하면 4만 6천 마리는 그대로 들어온다는 예, 얘기죠.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양서파충류는 아예 검사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요새 아이들이 교실 뒤에서 아니면 체험학습장 같은 데 가서 집에서도 키웁니다. 그러죠. 네. 이렇게 양서파충류를 쉽게 구하고 또 특히 뭐 아마존 밀림에 사는 개구리다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클릭하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뭐 독이 있는 네. 뭐 맹독성의 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애완용으로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너무 클릭하면 집에 택배로 와버리는 이런 네. 빈틈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 부분에 대해서도 검역을 좀 철저히 해서 네. 이런 인수공통질병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런 무분별한 네. 반입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관리 감독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